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 없는 인간이야.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건 개뿔없고 그런 주제에 까다롭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직장은 통근거리가 중요하다느니 사는 곳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으면 좋겠다느니 하는 일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느니 막 그런 걸 따져.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의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요즘 이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이유도 있을 테지만 아마 이곳 여기가 싫어서인 이유도 클 것 같습니다. 헬조선, 그래서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말. 용어의 부적절함을 떠나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요즘인데요. 우리들 삶의 풍경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도서관. 오늘 순서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책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이죠. 북테라피 코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서 심리상담가 최숙자 선생님 모시고 고민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 오늘 엄청 더웠죠? 네, 너무 더워요. 저도 좀 걸어왔는데 막 네. 땀이 비질비질 흘리더라고요. 네,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송 때 네. 그게 나가고 굉장히 응원 메시지, 고맙다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진로에 대한 고민 사연을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막 이야기에 심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사람인 게 딱 들켰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에 관한 적성 검사나 네네.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데가 제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네, 맞아요. 말씀드렸더니 네네. 어느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거기 없다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산업공단에서 예전 했던 건 맞는데요. 지금은 워크넷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고용 안전을 위해서 나왔던 그 사이트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적성 검사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는 없지만 네, 워크넷에 워크넷에 가시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직업을 갖고자 하는 거, 적성에 관한 거는 뭐든지 청소년도 다 상담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한번 꼭 이용해 주시기 아니 요즘은 바랍니다.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네네네. 누구라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공감 가는 사연이다. 네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또 책 이야기 역시 기대가 되거든요. 네. 사연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요 얘기는 나하고도 비슷해. 나도 그런 고민이 있어. 이런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사연 갖고 계신 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해외 이민에 대한 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선생님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고민 해봤어요? 저는 좀 소심해서요. 네. 물을 떠나면서 조금 겁이 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겁이 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해보신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이제 이민 고민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 헬조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초등학생도 헬조선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왜 가고 싶니?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어떨 것 같으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연한 동경을 하는 것까지는 네, 이해하겠는데 네.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어요 하는 얘기는 네. 조금 씁쓸하고 예, 안타까워요. 슬펐어요. 예. 안 그래도 요즘 뭐 7포 세대니 N포 세대니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워낙에 취업이 또 힘들고 내 집 마련은 그 꿈은 또 고사하고 결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민에 대한 고민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의 이민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올해 초 다니던 직장을 8년 차로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영어학원을 틈틈이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해외 이민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시족을 경험했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 후에도 끝이 없는 경쟁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삶에 녹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보고도 싶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동경도 있지만 일단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 하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도착해서 살아갈 걸 생각을 하면은 막막하기만 또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외국에서의 삶이 여기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결국 선택은 저의 몫이지만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예, 선생님 이 사연 처음에 받으시고 소감이 어땠어요? 답답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만 해도 사실 네. 진짜 뉴질랜드 기술 이민을 네. 생각해 볼 정도로 네. 한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미용을 배워서 네. 영어를 배우고 미용을 배워서 뉴질랜드로 기술 이민을 가야겠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접었지만 네. 그러니까 왜 접었냐면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보상이 될까? 다른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 이런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고민은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령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지금 MC 선생님도 다른 미용 기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또 받아준다고 해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서 나간다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힘든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이런 꿈이 있어요라고 나간다면은 진짜 해외 취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뭐 설비 기술 같은 것도 그렇죠. 뭐 비행기 값이 주고도 숙박비 다 주고도 그 나라 사람들 훨씬 일 잘한다 이런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에 고민이 그냥 이민만 결정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을 통해서 네. 이렇게 조언을 주기 위해 책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분의 지금 성향을 보면은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뭔가 더 알차게 정보를 차려서 경험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만 보면은 그냥 무작정 이 상황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누구나 다 경험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했던 선택은 후회가 항상 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꼼꼼히 알아보고 좋은 점은 뭘까 나쁜 점은 뭘까 이런 것도 다 꼼꼼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책을 준비한 건 하나는 같은 이렇게 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나와서 어떤 취업이나 또 그 생활에 적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접한 5명의 이야기와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분이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엔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찾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연금술사도 봤었지만 조금 더 현실에서 어떤 걸 찾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는 그 꾸페시 이양을 찾아서 그 행복이라는 것에서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내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을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왜 네.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네네네. 일단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하기 전에 한번 자기 마음을 먼저 또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사연을 말미에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결단을 잡는 어떤 그런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많이 남아있고요. 진짜로 꼼꼼하게 살아온 우리나라에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이라서 더 안타까워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인생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정리를 꼼꼼히 하셨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 시절, 내가 좋았던 기억에 남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장 안 좋았던 기억에 남는 거를 인생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걸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의 꼭지점과 마지막에 슬펐던 꼭지점을 연결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보여요. 그 오늘 소개시켜줄 책에서도 그 어느 주인공이 그래요. 낯선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MC님이 밖에 나가서 미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인생의 한 꼭지점이고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걸 한번 마음 열기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인생 곡선을 그려본다는 거는 네. 자기 연령대에 맞춰서 나의 행복했던 시절, 네. 그 나를 또 불행하게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네.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지향점을 좀 더 클리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우리가 미래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현재라는 그렇죠. 이루어진 거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네. 있는 건데 그 현재를 잘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인생 곡선이 필요한 거죠. 요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은 네. 좀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볼 수 있는 네. 소중한 기억이 될 것 자,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명의 그 뉴욕에 진출한 디자이너들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나의 길을 찾아서라는 내용이에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옷 만드는 디자이너? 예, 그런 것보다는 네네.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구글의 아이콘 같은 웹 거 있잖아요. 디자이너라든지 네, 어떤 그다음에 상품 네. 디자인을 한다든가 글자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회사요. 근데 난 디자이너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나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네네. 이분들은 그 뉴욕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다 틀려요. 근데 그곳에서 일주일간은 월화수목금토일 동안에 일주일을 그 생활 정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진출을 했고 내가 무슨 기준으로 그 회사를 선택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기 가서 관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떻게 또 내가 거기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갔더니 이런 건 틀려 이런 건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네네네. 사례를 네. 담아서 그 책을 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5명의 이야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 취업을 한다든가 해외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구나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서 먼저 이걸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과 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네네네. 통해서 네. 한번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런 이유로 이 책이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꾸준히 5명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건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너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뭐니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5명 중에서 가장 제가 딱 와닿는 사람은 랜드 오시스 H의 홍경선 씨가 지은 그 지금 이 순간 너는 행복하리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2 단어가 행복과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네. 잊어버리면 난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MC님께서 나는 새로운 직업 미용사라는 걸로 해서 거기에 살자고 할 때 주춤하고 멈춰오셨던 그런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 과거의 경험들하고 전혀 생뚱맞은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나의 삶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일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를 자기 좋아한대요. 네. 근데 이분은 원래는 권투 선수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건축이 하고 싶어서
그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뛰어들고 그 일을 찾아가면서 그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때는 그 정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은지 행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의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하나는 그 현재의 그런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 아까 여기서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요? 다시 원래대로 취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고민하셨는데 그렇죠.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를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회사에 가서 우리나라 그 보면은 외국인 앞에서 영어 발음해보려면 좀 떨리잖아요. 엄청 떨리죠. 예, 애들 앞에서는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외국인만 하면 이렇게 얼음, 땀 삐질삐질하는 모습이 네. 생각나는데요. 이분도 그랬대요. 이분도 이제. 아니, 해외에 지금 취업해 네, 있는 네. 사람도. 네, 취업을 해서 이제 그 어느 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를 다 짜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갔는데도 뭐 브리핑을 하랬더니 내가 하다가 혹시 실수하면 내가 창피당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장님이 그거를 너는 다른 민족이고 넌 다른 경험하는 걸 나는 너를 뽑은 거다. 그러니 너를 자신감 있게 너의 이야기를 하면 우린 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위로되는 얘기잖아요. 네,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미국계 회사에 다녔어서 그 위에 매니저들 가운데 인도인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영화나 이렇게 봐도 인도인의 영어 발음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당당한 태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이티브들하고 소통을 할 때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고요. 네, 이분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태도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자신감. 네. 나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 발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나듯이 네네. 네,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라 하는 거가 되고요. 또 한 분은 더 소개시켜줄 내용은 그 펜타그램의 성현지 분이에요. 이분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에 대한 나의 다짐 같은 걸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뉴욕 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높은 빌딩이고 막 휘황찬란한 거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갔던 뉴욕은 그렇지 않았다. 그 굉장히 시끄럽고 물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 코를 찌르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국이 오고 싶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는지를 실제로 거기 가서 살아봐야지. 왠지 알겠어요. 뉴욕이라고 하면 브로드웨이에서 차 마시고 네네네. 맨하튼 가서 저녁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민에 대한 허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맞아요. 있어서 관광하고 네. 삶은 다른 부분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그 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부딪혀보는 것. 네. 그러나 그 부딪혀보는 자세에서 과한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적응을 잘해야 된다. 요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네. 운이 좋아서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운도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운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주말을 잘 즐기고 자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노예처럼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애써서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꼼꼼 두들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희망을 갖되 그 결정이 앞서서 기본 정보와 이민 정책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갔을 때 네.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각 회사, 거기 가서 이분이 30대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남은 인생이 70 정도는 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작업을 가꿀 것인가에 네네. 생각을 해야 되고 회사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꿈의 기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접 방법은 어떤 거고 어떤 기준 뽑고 있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걸 찾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찾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로 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은 주마다 정말 그 정책이나 법률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네. 그런 차이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그냥 유럽이라고 해서 다 통틀어서 똑같은 게 아닌 그렇죠. 것처럼 네네. 내가 가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아까 민 선생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관광하고 틀린 생활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 음. 그냥 일반 생활을 해보는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 땅에 맞는 건지 이 땅에 사람들하고 겹한 거 결국에는 거기서 나 혼자 방에 독방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왜 우리가 제주도 한 달 살기 네, 이런 맞아요. 거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거기 가가지고 막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게 네. 아니라 아 내가 살 동네라고 생각하고 요 동네에서 정말 일상을 공유해 보는 것도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정보를 얻는데 이분이 어학연수를 지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학연수 가셔서 한국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네. 네, 살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신다 하시면 네, 어, 네. 구석구석 달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나의 길을 찾아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런 어려운 점을 극복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연금술사로에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같은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소진이라도 할까? 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 걸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을 두 번째 추천해드려요. 아, 예, 네.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예. 꾸페 씨는 네.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나게 영화도 나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살 것 같고 책에 갇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예요. 네. 이 작가분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꾸페 씨를 통해서 이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꾸페 씨가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 병원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근데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잘 살고 있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왜 남날 나한테 찾아오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들은 진짜 아픈 게 아니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네들 행복하니? 했더니 친구들도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돈이 되니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자신이 좀 한탄스럽고 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 찾아오신 어느 누군가가 여행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분이 행복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가면서 하나하나 적어가는 그런 행복 여행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여정을 지금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네,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네. 이분이 이제 그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교수가 이제 네. 그 행복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물어봐요.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그래서 저도 딱 읽으면서 행복은 진짜 어떻게 측정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제시한 거가 다시 읽어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즐겁고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삶이 만족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몰래 카메라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네 얼굴 한번 찍어봐. 그러면 네가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꾸페 씨가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하죠. 우리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 뭐였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 불평만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행복에 체크할 수 있는 조건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받았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게 몰래카메라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평소 모습을 찍어보라고 하는 거에 네네네.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네. 우리가 그 다양한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게 되잖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왜냐하면 늘 솔직하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티켓상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얀 거짓말도. 근데 그런 거에 삶에 지치다 보면은 아, 내 본 모습이 뭐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솔직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또 한 구절은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노승이라고 하면 이제 세월의 연륜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어느 노승을 만났더니 행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니네들은 오류를 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행복이 목표라는 저간 게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노승이 말을 해요.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삶이라는 게 목표를 정하면은 그걸 이루면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차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러면 딱 끝이 나는데 행복을 목적에 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30까지 이 사람 목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을 찾고 그래야지만 과거에 있는 것도 재조명되고 미래도 행복을 꿈꾸며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소중히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왔는데 저는 그게 이 순간에 가장 와닿았었어요. 아, 역시 어른들의 말은 맞아요. 새겨들을 얘기가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삼으로써 또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하고 행복의 본질적인 것을 그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좀 넓은 아파트를 가서 드디어 나는 또 차를 샀다. 승진을 했다. 이것은 삶의 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올라갈수록 나의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겠죠. 책임감도 맞아요.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 굴레에 빠지면은 끝이 없다는 느낌이 또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백인 백색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찾은 거는 이제 23가지 행복에 대한 어떤 그 정의라든가 일상에 찾은 걸 했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이분이 여행 연수를 가시고 해외를 가신다고 하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아까 그 인생 곡선을 갖고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찾은 현재의 행복을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민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꾸페 씨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대신 찾아주고 또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네. 여기 사연자분도 네, 사연자분 안에 자신의 행복관이 있을 거예요. 네, 자신이 지금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행복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네, 이 나라를 떠나는 거라면 정말 떠나는 것이 또 맞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또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거는 이민의 목표이지만 사실 그렇죠. 이게 상담에 들어가면 지나온 과거사에 우리가 엉켜있는 어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계속해서 찾으시고 네. 하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력을 끊임없이 누구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상담 사연을 통해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느낀 소감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 최저의 나라가 됐는지 어디서 강연을 들을 때마다 행복 지수가 제일 떨어진다는 그 나라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는 저도 한몫한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을 했고요. 네. 저라도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터놓고 얘기를 하고 나눔을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부터라도 조금 살기 좋은 데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되지 네, 않을까. 저 역시도 반성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네, 말씀 네. 들으면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불행한 뉴스인데 13년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맞아요. 10대, 굉장히 슬퍼요.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률이고 예. 보통 통상 자살 성공률이 1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럼 자살자가 10,000명이면 음. 10만 명이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뭐 굉장히 장점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너무 찌들어 사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찌들어 사는 게 있다면 좀 정신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화 중에 한 가지 책이 생각이 네네. 나는데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 집인데 네네. 만화가 같이 들어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한 나무들이 키만 크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가 다 가려져서 다 숲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목표라는 걸 찾아서 이렇게 키 크기만 한 게 아닌가. 나지막한 것도 있고 큰 게 있어야 숲이 다 건강하게 되듯이 네. 우리도 각자의 역할에 이게 좀 행복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한 경쟁은 좀 여기서 잠시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잊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책 가지고 이렇게 사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북테라피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워킹맘 이야기, 100세 시대의 진료 고민, 아니면 뭐 굉장히 좀 가벼운 연애 상담까지 모든 걸 커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 사연을
과감 없이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연은 최숙자 선생님의 책 이야기와 함께 북테라피 코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도봉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북팟 메뉴 또는 팟빵 북팟 채널의 공지사항에서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나의 길을 찾아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꾸빼씨의 행복여행은 도봉 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 무스골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자주 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게임 어디서 끝나는 거야? 레벨 1을 깨면은 레벨 2가 기다리고 있고요. 안 봐도 뻔한 무시무시한 끝판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겨우 한 고개 넘었더니 더 높은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볼 때면 절망스럽고 도대체 언제 끝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이유들 그리고 의무들,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동의했지? 하는 의문 들지 않으세요?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고 또 대단한 도전인 것도 맞지만, 때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강압에, 그런 가치관에 당당히 내 생각을 밝히는 것 또한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감히 이곳을 떠나려는 분들에게, 또 여기에 남기로 선택한 분들 모두에게 여기까지 잘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람책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